어, 다음 차시인 2차시 안내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AI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었는데요. 앞으로 AI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차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AI 리터러시 교육 2차시 2장 AI 기술의 이해 중에서 AI 기술의 진화와 미래 예측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의 진화와 미래 예측이라는 주제는 1차시에서 우리 AI의 기본 개념과 작동 방식을 정리했다면 2차시에서는 AI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지 그 흐름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시간을 듣게 되고 나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배경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의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미래 예측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기원입니다. AI의 기술적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로봇과 AI를 논의하기 훨씬 이전부터 인류는 인간처럼 움직이고 인간처럼 사고하는 존재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꾸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리스 신화 속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입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신들을 돕는 황금 하녀 그리고 크레타 섬을 지키는 청동거인 탈로스를 만든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인간과 유사한 행동을 수행하는 신화적 로봇이었습니다. 또한 중세 유럽에서는 인간을 보호하는 인조인간 골렘, 아랍 과학자 자자리가 설계한 자동기계 코끼리 등 다양한 문화권에서 자동으로 움직이고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에 대한 상상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단순히 20세기 기술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오랜 창조 욕구와 상상력의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개념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화 속 인조인간들은 지금 우리가 AI라고 부르는 핵심 아이디어인 인간을 대신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의 초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신화 속 로봇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상상이 실제 기술로 구현되기 시작한 기계적 자동장치인 오토마타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마타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 오토마토스, 즉 스스로 움직이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이 단어는 이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토메이션이라는 현대 기술 용어의 뿌리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오토마타 사례는 18세기의 발명가 자크 드 보캉송이 제작한 자동기계입니다. 그는 플루트 연주를 하는 인형, 탬버린 연주자, 그리고 내부 기호로 소화를 흉내낼 수 있는 기계오리까지 선보였습니다. 이 장치들은 인간의 움직임을 기계적으로 재현했다는 점에서 로봇 공학의 시초로 평가됩니다. 뿐만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95년경 인간형 자동기계를 설계했습니다. 설계도에 따르면 이 로봇은 팔을 들어 올리고 몸을 굽히고 머리를 움직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실제 제작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이는 기술적 상상력이 이미 르네상스 시대에 구체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오토마타들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는 기계를 향한 첫 기술적 시도였습니다. 자, 신화 속 상상이 현실 기술로 연결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초기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화적 상상력과 초기 자동기계의 시대를 지나 현대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기술사적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의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AI는 한 번에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여러 단계의 도약과 침체를 반복하며 진화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1956년 다트머스 회의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 즉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대와는 달리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두 차례의 AI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AI가 다시 큰 전환점을 맞이한 시기는 2010년대입니다. 자, 그 중심에는 딥러닝 기술이 있습니다. 2011년 IBM의 왓슨이 퀴즈쇼 제퍼디에서 우승하며 자연어 처리 능력을 입증했고 2016년에는 알파고가 세계 정상급 기사들을 이기며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 기반 강화학습이 대중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 알파제로는 사람이 설계한 기보 없이 스스로 학습해 기존 알고리즘을 모두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며 규칙 기반 AI에서 데이터 기반 AI, 나아가 자기학습 AI로의 패러다임 이동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I 전용 칩, 뇌기계 인터페이스, 유사전이 학습, 비지도 학습 기반 AI 등 인간지능을 넘어서는 차세대 AI로 이어지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공통점은 바로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와 컴퓨팅 파워의 고도화, 딥러닝 알고리즘의 발전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맞물리면서 AI가 급격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현대 AI 발전은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컴퓨터 과학, 반도체, 데이터 생태계, 알고리즘 혁신이 함께 연동된 결과입니다. 자,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가 AI 역사를 순차적으로 살펴본 스토리였다면 이 페이지는 그 발전을 실제로 가하게 한 근본적인 배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AI는 현재 세 번째의 부흥기라 불릴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르기까지 두 번의 암흑기가 존재했었습니다. 기술이 원하는 만큼 계산 환경과 데이터가 갖춰지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지금의 AI는 이 병목이 해소되면서 비로소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핵심 배경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IoT의 확산으로 인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데이터가 저장되기 시작했습니다. AI 학습 모델이 학습할 재료가 충분해진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컴퓨팅 파워의 비약적인 발전입니다. 과거 CPU 기반 연산에서 GPU와 AI 전용 칩이 등장하면서 며칠 걸리던 연산을 몇 시간 또는 몇 분 만에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알고리즘의 진화입니다. 기본적인 머신러닝을 넘어 딥러닝, 전이학습, 비지도 학습 이런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학습 방식이 인간의 뇌 구조와 유사한 수준으로 고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규칙 기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까지 AI가 스스로 패턴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수준으로 기술이 진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나 짚어야 할 점은 바로 AI 품질을 위반하는 과적합 문제입니다. 데이터가 작거나 특정 집단의 데이터에 편중되어 있을 경우 실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AI는 이런 연구 품질의 어떤 고품질 데이터 확보, 그리고 데이터의 다양성, 정교화 기법 같은 해결 전략들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실제 현실 세계에서 인간과 맞붙었던 인공지능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1967년에
체스 대회에서 AI가 맥핵이라고 하는 AI가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96년과 97년에 체스 챔피언인 가리 카스파로프와 IBM의 딥블루 대결에서도 AI가 마지막에는 이기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왓슨이 퀴즈쇼에서 이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는 포커 선수와 대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결들을 보면서 AI는 단순히 이런 계산을 잘하는 기계가 아니라 학습하고 예측하고 전략을 세우는 어떤 지능형 시스템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인간과 AI가 붙었던 종목들을 앞 슬라이드에서 살펴봤는데요. 이 장면은 특히나 좀 더 우리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경연이 끝나고 우린 다시 존재를 묻는다. 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은 단지 바둑 경기 하나가 아니라 인간의 고유 능력이라고 믿어왔던 영역이 더 이상 인간의 것만이 아닐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바둑은 단순 계산 능력으로 풀 수 없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경우의 수는 우주의 원자수보다 많고 직관, 감각, 경험이 모두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여겨졌었습니다. 하지만 알파고는 딥러닝과 강화학습 그리고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라는 전략 알고리즘을 결합해 이 영역마저 돌파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 결과 사회자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능이란 무엇인가? 인간만이 갖는 고유한 능력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기술적 호기심을 넘어 교육, 산업, 노동, 윤리 등 사회 전체가 다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AI가 더 이상 인간을 보조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넘어설 수도 있는 독립적인 지능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술적 승부의 순간을 넘어 AI 시대의 인간 존재 의미를 다시 성찰하게 된 역사적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페이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커즈와일은 세계적인 발명가이자 미래학자이며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로 활동하며 인공지능과 인간의 융합 미래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온 대표적인 사상가입니다. 그가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바로 화면의 문장입니다. 자, 인공지능은 2029년경 인간 수준의 지능에 도달할 것이다. 네, 이 말은 단순히 계산 능력이 인간을 넘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어의 이해, 추론, 학습, 문제 해결 능력 전체가 인간에 필적하는 수준에 조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커즈와일이 이 예측을 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컴퓨팅 파워의 기하급수적 증가입니다. 무어의 법칙이 약해지는 듯 보였지만 GPU, AI 전용 칩, TPU 등 특화된 하드웨어의 등장은 오히려 지능 연산 자체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데이터의 폭발적 확장입니다. 전 세계 디지털 데이터의 양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AI 학습에 필요한 연료가 무한히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알고리즘의 진화입니다. 딥러닝의 구조적 개선, 대규모 사전학습 모델, 자가학습, 자기지도 학습 같은 기술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학습 방식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커즈와일은 이런 기술적 흐름을 바탕으로 AI가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춘 이후에는 기술 발전 속도 자체가 인간이 아닌 기술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단순히 AI가 인간을 이긴다는 수준의 논리를 넘어서서 인간지능과 기술의 경계가 사라지는 미래의 전환점을 예고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